13가지의 푸짐한 해산물을 사용해 80년대부터 한결같은 맛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 동네 만년 가게가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여기 껴들었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래도 1인자는 돼야 되지 않나. 장인이라는 이름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직 실력으로 승부하는 만년 가게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들 거는 완벽하게 해서 만족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오랜 기간 단련된 손재주와 기술로 자신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동네 자랑스러운 만년 가게. 천이 떨어지지 뭐 바느질이 망가지지는 않는다고. 네. 정조대왕이 아버지의 능을 참배하러 왔을 때 가장 먼저 통과했다고 전해지는 장안문. 바로 수원 화성의 북문입니다. 축제의 계절을 맞아 곳곳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형성되어 있는 곳은 여기가 먹자골목인데 주로 야간에 많이 이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주간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거진 다 야간 업소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먼 옛날부터 주막거리가 있어 막걸리 한 잔으로 피로를 푸는 이들이 많아 새술막 거리라고 불렸다는데요. 그 이름의 명맥을 잇기 위해 현재까지도 다양한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 자리한 오래된 가게 하나. 바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물탕의 명성을 잇고 있는 가게인데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 집 해물탕은 일단은 얼큰하고 시원하고요. 양이 다른 데보다 좀 푸짐하게 드리는 편이에요. 이 음식은 최대한의 손님한테 맞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 오래된 가게의 사장님. 오로지 해물탕과 해물찜 요리만을 만들고 있는 요식업 20년 차 이광재 씨입니다. 요식예표에 종사한 지는 20년이 좀 넘었고요. 이 가게를 한 지는 9년 조금 넘었습니다. 해물탕만 하는 이광재입니다. 수원시 장안문에 자리한 거북시장. 거북이란 별명을 가진 사람의 땅이 많아 거북시장으로 불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자리한 오래된 가게 한 곳. 바로 해물탕집입니다. 원래 주방에서 일을 안 했는데 원래 집사람이 했었거든요. 그전에는 조그만하게 봉직 공장 좀 하다가 좀 그게 안 돼가지고 이 요식업에 끼어들게 돼 있었습니다. 제가 저기 한식집, 조그만하게 한식집 하면서 거기서 한 5년 정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건물이 팔리게 됐어요, 교회에. 교회 때문에 나오게 돼가지고 이 북문회가 원래 거주를 한 30년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을 좀 알고 그래가지고 와서 해장국집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광재 사장과 거북시장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료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사장님. 이거 하고 또 이거 다 뱉어야 되잖아. 따서 또 저기 소금하고 밀가루로 또 막 해야 돼. 해물은 다 일일이 다 손을 봐야 돼. 굴이 들어왔는데 굴에 보면은 조그마한 조개 껍질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다 일일이 다 해서 손질을 해야 되고, 꽃게 같은 경우는 그물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물 일일이 다 떼야 되고, 일일이 하나씩 다 해서 손질을 해야지 그냥 해서는 안 돼. 잔손질이 끝도 없습니다. 이 손이 많이 가는 요식업은 어쩌다가 하게 된 걸까요? 집사람이 이제 음식을 좀 많이 잘하고, 또 집사람이 음식을 배우러 많이 다녔어요. 가서 일하면서 음식을 많이 배워가지고 집사람하고 하게 된 게 한 20년을 18년 정도 같이 한 걸로 지금 됐습니다. 하지만 거북시장에서 해장국집 운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24시간을 하다 보니까 집사람 몸이 좀 안 좋고, 그래서 야간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렇게 우연히 시작하게 된 가게가 바로 해물탕집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왠지 모를 자신감이 있었지만 복병이 있었다는데요. 바로 다진 양념입니다. 거진 90% 정도는 봐야죠. 이 다대기로 해서 모든 게 맛이 나니까 양념이거든요, 그게. 해물탕집의 꽃은 누가 뭐래도 다진 양념이죠. 해물 손질하는 것은 뭐 별거 아니었는데, 이 다대기 맛을 인수해주기로 했는데, 계약하고 나니까 이거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대기 때문에 참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위에 이것만 만드는데 다 저기 육수 볶는데도 한 16가지 정도 들어가죠. 처음에는 이전 사장님의 양념을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조금씩 본인만의 레시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면 집에 가서 그 다대기를 만들어서 계속 먹어보는 거죠. 먹어보고 또 안 나면 다시 또 만들어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오고 또 오고, 한 수십 번은 했을 거예요. 수백 번은 했을 거예요. 그렇게 반년에 걸쳐 노력한 끝에 본래 이 집만의 고유한 맛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감칠맛이 돋보이는 자신만의 레시피를 완성했습니다. 감칠맛 나는 다진 양념 한 국자와 신선한 13가지 해물이 야무지게 담긴 푸짐한 냄비. 비로소 이광재 사장표 해물탕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눈으로만 봐도 배가 불러지는 그득한 해물탕. 이제 문제는 손님들의 반응이었는데요. 기존의 맛과 새로 개발된 맛을 손님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했습니다. 이쪽 테이블에는 전 사장님 것들이고, 이쪽 테이블 것은 제가 만든 걸 해서 일부러 반응을 보고 있었거든요. 되게 불안했죠, 처음에는. 저게 드시고 나서 무슨 말이 나올까. 근데 전혀 그런 말이 없고,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하니까 이제는 됐다. 보통 한 1년 정도 되면은 이제 손님들이라는 분들하고 이제 서로가 알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내 단골이 된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전 사장 단골이었지만은 이제 제 손님이 된 거예요. 축제가 한창인 수원. 거북시장에서도 꼬마들을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늘 길이라 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한 10년 정도 좀 간이 안 좋아가지고 고생 좀 했었는데 한 4년 됐어요. 건강이 악화돼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심해지면서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집사람 옆에 가서 주방으로 들어가서 집사람하고 같이 하게 된 거고,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주방에서 이제 그 일을 보게 된 거죠. 아, 여기 앨범이세요? 앨범이 뭐 별로 없더라고. 이건 제주도 신혼여행 갔을 때고. 30년 전 운명처럼 만나 결혼한 부부. 손재주가 제법 좋았던 아내 덕분에 요식업을 하며 잘 지냈습니다. 늘 아내 몫이었던 주방은 이제 남편이 대신 자리하고 있습니다. 좀 허전하죠. 생각날 때도 많은데 그러고 있어요 그냥. 집안 살림과 식당일 모두 도맡아 하던 고마운 아내였기에 오늘따라 아내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열심히 불 앞에서 해물을 볶는 사장님. 그동안에는 해물탕 한 종류만 요리했지만 코로나 이후 해물찜도 만들고 새로운 맛을 연구하고 있다는데요. 사장님은 언제나 손님들이 원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 되고자 오늘도 맛있는 해물 요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 이 식당에 찾아주신 분들이 그 맛을 잊지 않도록 그 맛 계속 유지해서 오신 분들이 계속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분들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녀의 손맛이 남아있는 우리 동네 만년 가게입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찾아간 곳은 7만여 명의 인구가 오밀조밀 살고 있는 편안한 도시. 수도권의 전원도시라 불리는 경기도 과천시입니다. 과천이 실질적으로는 바닥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잘못하고 그러면 금방 소문이 나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 기술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상당한 그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옷 수선하면은 그거 뭐 그냥 뚜루룩 박으면 되지.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게 뚜루룩 박으면 된다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요. 바지 단 하나를 박는다 하더라도 뚜루룩이라는 건 없습니다. 진짜 정성을 다 해야지만 이렇게. 왜 다른 데서 못 고치는 옷을 저희 집에 갖고 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제 집에 오면은 그냥 명품으로 나가니까. 특별한 사명감과 섬세한 기술로 수선하지 못하는 옷이 없다는 장인의 가게. 예, 모든 옷은 다 가능합니다. 뭐 양복, 양장, 뭐 콤비 이런 밍크 뭐 그런 거 전문을 하는 거 없습니다. 저희 집은 옷수선 전문점입니다. 양복 일을 한 30년 하다가 과천에서 옷수선한 지가 한 15년 된 정진범입니다. 여기가 뜯어졌고요. 네. 아기가 잘 안 입어서 여기 부분 좀 막으려고요? 네. 다 막으면 조금 불편해. 넓구나. 예, 괜찮겠네요. 처리해야지 뭐. 살짝 올려가지고 조금 넓은 쪽이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예, 이렇게 해보시면 이쪽이 좀 넓은 것 같네요. 예. 선생님 그 수선 실력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명품이시죠. 여러 가지 그 옷에 대한 이해도도 되게 높으시고, 네. 정말 그 엔지니어링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항상 리뷰에 명품이시라고 쓰시거든요. 막 별로 너무 유명해지실까봐 막 이렇게 많이는 안 올리는데 저 실력파세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만족해서 또 찾아가시는 거 보면 저 기분도 좋고요. 쟤는 전통 양복을 했기 때문에 옷을 하나 갖다 놓으면 이제 모든 걸 딱 한눈에 딱 파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요거는 이제 안감을 바꾸는 겁니다. 양복을 하나를 있으면은 그 안감을 다 해체시키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힘든 거죠. 사실 이 시골에서 가난해가지고 이 진학을 제대로 못했어요. 매형이 이제 나시는 양복점 인천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은 당연히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옛날에는 뭐 남자가 바느질 한다는 거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양복점 딱 들어가 보니까 여자는 별로 없었어요. 그 남자들이 전부 다 바느질하고 그러니까 신기하고 차츰차츰 이렇게 양복이 만들어져 가는 그걸 보니까 신기하고 아 그래서 뭐 배워놓으면은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선배들에게 일을 모두 배울 수는 없었다고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르쳐 줘요. 그런데 진짜 세밀한, 그러니까 미세한 디테일한 거 그런 건 스스로 알아서 깨우치게끔 만드느라고 그러니까 뭐 다 퇴근한 다음에도 스스로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뜯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밤에 자다가도 막 그냥 꿈에서도 나타나고 소재를 모르면은 이건 100% 사고 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그냥 부업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뭐 좀 하다 보면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 이제 문 닫고 그 사람들은 이제 돈이 더블로 들어가는 거지. 제대로 된 집에서 해야 되는데. 1980년대 서울에 사는 멋쟁이들이 명동의 양복점에서 옷을 맞추던 시절 정진범 사장은 인천에서 시작해 다양한 경험을 하며 결국 명동으로 진출했는데요. 당시 모델과 국가대표의 옷을 제작하기도 하며 자부심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죠. 왜냐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자들만 모이는 장소니까 명동 소공동이요. 저는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독일병정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새벽에 나오고 저녁 늦게까지 하고. 하지만 1990년대 중반 기성복의 활성화와 IMF까지 맞물리면서 맞춤 제작 시장은 불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 생계를 위해 수선업으로 전환한 사장님.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이곳 과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렸네. 뒤를 더 길게끔. 원래는 축 줄어지게. 근데 한번 입어보시든지.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들 거는 내가 완벽하게 해서 만족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또 손님들이 괜찮다고 그냥 찾아가실 때 괜찮다고 그러는 것도 저는 제가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납품을 안 시킵니다. 이 안감을 다 수채로 다 하신 거네요, 교수님. 이런 것 하나씩 하는 게 훨씬 뿌듯하지. 하나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니까. 기성복과 패스트 패션이 자리 잡은 시대. 하지만 자신만의 패션을 추구하는 이들을 위해 맞춤 수선업을 꿋꿋하게 이어가는 정진범 사장님. 수선업이 사양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말에는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데요. 옷을 사람들이 입는 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옷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산 데서 고쳐준다고 그래도 그냥 갖고 오셔요. 기술자가 없지 일은 있다고 봐요. 오래도록 곁에 두고 싶은 우리 동네 만년 가게입니다. 정진범 사장님의 수선집 옆에는 손기술의 양대 산맥처럼 오랜 세월 홈패션 일을 하고 있는 장인도 있습니다. 문화 홈패션을 하고 있는 손인숙인데요. 지금 이 일을 한 지는 한 40년 되었습니다. 천과 실 하나면 못 만드는 게 없는 홈패션계의 장인. 오늘도 무언가를 연구합니다. 의자 방석이라든지 뭐 의자 카바라든지 베개라든지 사소한 것들 많잖아요. 뭐 조그마한 지갑부터. 그러니까 가정에서 생활하는 데고 나름대로 필요한 것들
네, 그런 것들 다 합쳐서 그렇게 홈패션이라는 거. 아, 요런 거는 이제 청바지 같은 거 이제 안 입게 되고 작아지고 뭐 이래서 버리게 될 것 같은 경우에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작은 거 이건 뭐예요? 요런 거는 안경집, 돋보기 뭐 이런 안경집 같은 거예요. 맞춰서 사용하시던 분들은 꼭 맞춰서 또 사용해요. 기성품들은 딱 규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장님은 어떻게 홈패션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아, 제가 그냥 집에서 이렇게 천 재료 사다가 만드는 거를 좋아했는데 시장에 나가니까 재료를 사다가 만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시장에서 이게 가게를 하시면서. 근데 저도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성적인 성격에 꼼꼼함을 갖춘 손인숙 사장님. 적성에 맞아 시작한 부업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가 이어졌고 이에 힘을 받아 본격적으로 전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데요. 뭐 정확하게 알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령도 없고 뭐 이렇게 만들면 되나 보다 하고 해가지고 한 1, 2년 정도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자꾸 만들면서 아, 이게 이제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뭐 이렇게 또 완성품 같은 것도 처음에는 잘 몰라서 다 재단을 다시 분해시켜 갖고 뜯어서 한번 보고 그대로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바느질이 적성에 꼭 맞는 데다 차분한 성격 덕분에 신뢰가 쌓였고 자연스레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20년만 하겠다고 다짐한 세월은 어느덧 4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좀 꼼꼼하게 잘 해주신다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맞춰서 쓰면 사용을 오래 하게 된다는 말이 들어요. 천이 떨어지지 뭐 바느질이 망가지지는 않는다고. 네. 물론 바느질 일이 큰 돈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저 좋아서 시작한 일이기에 성취감만큼은 누구보다 풍족하다는 손인숙 사장님. 자신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을 고마워해주는 이들이 있기에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해주고 손님들이 또 다시 찾아오셔서 또 해달라 그러고 어떤 뭐 누가 뭐 어떤 분이 꼭 여기 가서 하면은 실패 안 한다 여기 가라 그래서 왔을 때가 보람되고 마음이 제일 기뻐요 그때가. 오래오래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이곳 우리 동네 만년 가게입니다. 장인 정신으로 한 자리에서 묵묵히 손님들을 기다리는 사람들. 누구의 힘을 빌려서가 아닌 스스로 빛나는 만년 가게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